포항에만 30여 개의 체육시설이 운영 중인데 포항시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복마전이란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이 내년 초 운항을 중단할 예정인데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는 여객선이 없어 겨울철 울릉도 뱃길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뚝 끊겼던 수학 여행단이 다시 경주를 찾으면서 침체됐던 경주 관광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동네마다 한 개쯤 있는 체육시설 운영이 복마전입니다. 주로 동네 체육회가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면서 이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데도 포항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로부터 청림운동장 관리를 위탁받은 이 동네 청년회 간부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치 운동장 사용료 3,086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사용료는 한 번에 보통 20만 원 선, 133번 착복할 동안 포항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원의 고발로 비리가 적발된 A씨는 4월 10일 포항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포항 남구의 또 다른 동네 체육회도 요즘 시끄럽습니다. 8년 동안 맡았던 회장이 교체되면서 새 임원진이 장부를 살피던 중 수천만 원이 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를 해본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대로 회계선이 하면은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지 않냐. 계약서에는 반기별로 회계 장부와 통장을 포항시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포항시는 왜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을까? 저희들은 서로 상호로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찾기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항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잘 갖춰졌다는 오천읍도 지난해 이용자로부터 집단 민원을 받아 이제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만들어 위탁한 체육시설은 33개, 이 가운데 연일업체육회는 무려 6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일부 테니스장은 대표성도 없는 동호인 단체가 또 일부 시설은 1980년대부터 20, 30년째 운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큰돈 드는 투자는 포항시가 하고 체육회는 청소 등 단순 유지 관리만 하면서도 사용료를 직접 챙기다 보니 비리가 싹튼 겁니다. 체육회가 운동시설을 내 것처럼 빌려주면서 어느덧 작은 권력이 됐습니다. 선출직인 시의원이나 시장이 견제하기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시 예산으로 장난치지 않게 하려면 문화예술회관이나 포항체육관처럼 인터넷으로 예약 상황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오준기 위원장과 남울릉 허대만 위원장이 잇따라 논평을 내고 포항 지진 관련 추경 예산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포항 지진 피해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회 파행으로 관련 추경안은 표류하고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와 함께 부족한 지진 관련 추경안의 증액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 처리 법안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골자로 지역 정치권에도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회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육지와의 뱃길이 자주 끊겨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비교적 파고에 강한 여객선마저 내년이면 설령이 끝나 퇴역하게 됩니다. 급기야 울릉군이 예산 지원을 내걸고 대형 여객선 유치에 나섰지만 선뜻 응하는 선사가 없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연간 100일 이상 툭 하면 끊기는 육지와의 뱃길입니다. 여객선 8척 가운데 7척이 550톤급 이하 중형이고 2,400톤급으로 가장 큰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도 최대 파고가 3.4m 이상이면 운항이 중단됩니다. 더욱이 겨울철이면 선박 검사를 이유로 2달간 휴항해 섬은 고립되다시피 합니다. 관광객 시즌이 끝나면은 겨울에도 영업이 안 된다는 핑계로 2달씩, 3달씩 휴업계를 내고 안 다니니까 주민들 이동권도 엉망이고 관광객 유치도 엉망이고. 그나마 선플라워호도 내년 2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고 6월이면 25년 설령을 채워 퇴역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신규 선박은 물론 대체선 투입 계획도 없습니다. 보다 못한 울릉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운사 설립에 나섰지만 수백억 원의 선박 구입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선사가 내년 10월 취항을 목표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1,500톤급 쾌속 여객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선석 확보 문제로 포항 항로의 투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주민을 생각하면 이제 포항 쪽에 선석이 이제 확보되어야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다른 지역이라도 저희들의 선석 확보 측에 이제 전력을 구해서 일단은 항로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사정이 이렇자 울릉군은 2,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해 10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울릉 노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데다 선박 건조비가 500억 원 이상 필요해 선뜻 나서는 선사는 없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 배를 만드는 데는 2년이 넘게 걸리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10달 뒤면 대형 여객선 운항이 끊기게 됩니다. 동해안 백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이제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좌우하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올해 경북 지역의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77%로 지난해 평균 상승률 3.44%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4.93%, 울릉 4.64%, 포항 남구 2.07%, 포항 북구가 1.78% 상승했으며 구미가 0.62%로 가장 낮게 상승했습니다. 울릉은 일조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컸고 포항과 구미는 경기 침체 탓에 경북 지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뚝 끊겼던 현장 학습 체험단, 즉 수학여행단이 다시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도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로 온 초등학생들이 천마총 견학에 나섰습니다. 역사책에서 보던 문화재를 친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불안하다며 발길을 끊었던 수학여행단이 다시 경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주의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책에 있는 문화재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좋고요. 공기도 맑아서 좋았어요. 실제로 경주시가 운영하는 안심수학 여행 서비스 이용이 올 들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안심 서비스는 학교에서 수학 여행단이 자고 먹을 곳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면 자치단체가 소방서와 함께 안전 점검을 한 뒤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6년 지진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주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이어 경주 포항 지진까지 엎친 데 겹친 악재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불국사 숙박업소들도 조금씩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월호 전 20% 남짓 수준이고 학생 단체를 못 받는 곳도 있지만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지진 났을 때보다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와 줄 것 같습니다. 학생 단체들이 다시 오는 등에 힘입어 경주 지역 전체 관광객도 올해 13%나 증가했습니다. 외국 여행이 보편화되고 관광지가 다변화되는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한 번 끊긴 수학여행단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현실을 경험한 만큼 다시 찾아온 수학여행단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이 각 상임위에서 200억 원 이상 대규모로 삭감됐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공약 예산 등 91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기획경제위원회가 80억 원, 건설소방위원회도 20억 원 이상 삭감한 예산 심사 결과를 예결특위로 넘겼습니다. 또 의회는 집행부가 추경안에 신규 사업을 변칙적으로 배정해 이례적인 규모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상공회의소는 창립 65주년을 맞아 2019년 경주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호산업 강동환 대표이사가 경영 대상을 받았고 고용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 등 모두 8명이 수상했습니다. 경주상공회소 최순호 회장은 앞으로도 기업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몸길이 19cm 이하의 오징어는 포획이 금지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 체장을 조정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4월에서 5월까지던 오징어 금어기를 4월에서 6월로 한 달 늘리고 어린 가자미류와 청어의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 동안 약간의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으며 따스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기온도 차츰 올랐는데요. 이 평년 기온에는 못 미치면서 약간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따스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로 평년 수준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이 20도를 훌쩍 넘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얇은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맑다가 구름이 점차 낮부터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 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어린이날까지는 맑은 하늘에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